안녕하십니까. 혁신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은 의식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책임 회피. 그렇기 때문에 오는 책임 회피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솔직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항상 저항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패할 우려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의 경우에 성공률이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했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책임 회피 이런 것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관행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실적이 잘한 실적들이 뭐가 있느냐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실적이 몇 개가 있느냐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10개는 다 잘한 실적들이 엄청나게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패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실패한 사례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건 성공하고 1건 실패한 사람과 1건 성공하고 1건 실패한 사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10건 성공하고 1건 오히려 10건 성공하고 2건 실패한 사람이 더 유능하고 더 도전적이고 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건수만 봤을 때는 10건 한 사람이 2건은 실패했지만은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을 비중을 두게 되면은 1건 실패한 사람보다 2건 실패한 사람을 실패한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묵태여 모험을 무릅쓰고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모험적인 일에 과연 누가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바로 의식의 현장에 남아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책임 회피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의 흐름을 바꿔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낸 사람보다는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더 평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은 항상 존중돼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돼야 되는 하나의 요소다. 의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관냉소주의 그리고 무사한 일 현실 안주 그리고 책임 회피 또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소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또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만 될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매년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작년에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농약하고 했던 그 흐름대로 똑같이 매년 똑같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수확했던 곡식 이상의 좋은 곡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나 정책을 만들 때나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왜 나는 작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접근 방법, 그것이 바람직한 의식, 혁신의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앞에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방법, 모든 것을 변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된다. 상황을 보는 것도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도 변하고 있다는 것, 시장도 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을 받는 소비자도 변하고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의 변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과 관습, 관례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됩니다. 전통은 존중돼야 되죠.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은 존중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해오던 바로의 전통, 해오던 관례, 관습, 이걸 계속 주장하다 보면 변화는 오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관례나 관습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규일치, 지의 유명한 혁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규일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라.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저게 맞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라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한 의식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전제가 되지 않는 혁신의 시작은 바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의식의 토대, 의식의 변화의 토대 위에서 이제 혁신의 구체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출발은 결국 시동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동을 거지 않으면 자동차는 엔진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은 사람이 출발을 해서 가야만 됩니다. 바로 시동을 거는 것은 결국 CEO가 됩니다. CEO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혁신을 한다. 그리고 혁신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자 하는 혁신 선언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 선언이라는 게 형식적인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바로 어느 시점부터 달리기를 하자가 아니라 자, 모든 사람이 서 있고 총을 쏘고 바로 출발한다. 그렇게 가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발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몇 시 몇 분부터 출발한다 했을 경우에 동시에 출발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바로 혁신에 동참하고 동시에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CEO의 혁신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 선언에 의지와 방향을 구성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혁신선언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혁신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로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소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 선포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직원을 합쳐서 연초에 시무식을 하면서 강조할 수도 있고 또는 조회를 통해서 수시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하는 토론의 장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CEO가 강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의지를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한번 비전 선포식 하면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 목표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바로 자기 현업에 뛰다 보면은 이 기업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내가 담당한 목표는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CEO가 구성원이나 고객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그와 동시에 혁신의 기본적 전략을 바로 로드맵을 만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이카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비전에 대한 기본적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주요 목표와 방향을 발표해주고 그 발표된 지표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나와 CEO와 구성원 간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실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CEO의 혁신 선언이다. 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EO가 이렇게 해서 바로 선언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틀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에 있어서의 사령관은 바로 CEO입니다. 그런데 CEO 사령관이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군을 따지면은 바로 작전사령부가 있죠. 바로 기업이나 이 기관에 있어서도 그 작전사령부에 관련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전략본부나 미래전략팀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싱크탱크로서 주요 핵심 참모를 중심으로 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중심으로 바로 강력한 작전과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 강구된 방법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이 일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그 분야별 리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강력한 혁신 추진체의 구성이다. 그래서 CEO의 혁신 선언이 되면 이 혁신 선언이 된 것을 추진하기 위한 바로 추진 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강력한 혁신 추진체의 구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